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태민 경제TV입니다. 2022년 정말 힘드셨죠? 저도 주식시장 경험한 지 30여 년이 됐지만 2022년은 IMF보다 더 힘들었던 한 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이제 2023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초반의 증시가 어떨지 한번 저랑 살펴보시겠는데요. 우선 보실 것은 최근 3년 동안의 연말 연초가 어땠는지 저랑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2022년 지난해 말 또 수급이 어땠는지 그걸 근거로 해서 새해 초반 한 일주일 정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제 네이버에 카페 하태민 검색하시면요, 제 카페 들어오실 수 있고요. 데일리부터 모든 자료들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필요한 정보들만 저는 리딩을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주식사랑방 1기방 들어오셔가지고 862분이 계신데요. 여기 입장번호가 77811입니다. 77811 들어오시면 새해에도 변함없이 필요한 정보들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 지금 이슈 분석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새해 초반 장세 어떻게 될까? 한번 저랑 살펴보시는데, 그리고 새해에도 변함없이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유튜브와 카카오 TV를 통해서 개장 방송, 스트리밍 방송 하고 있으니까요. 개장을 함께 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고, 바쁘시면 다시 보기 하셔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말 연초를 과거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뭐냐면요. 유사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지금 2019년부터 종목당 한도가 10억으로, 그 전에 20억이었죠. 20억이 10억으로 줄어들면서 계속 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게 하나 있어서 12월만 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주주 종목당 10억 회피하려고 개인들이 쭉 팔죠. 쭉 파는 경향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이것은 금융투자나 사모펀드, 외국인도 이렇게 합니다만, 배당을 고려해서 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배당을 고려한 선물이 지금 고평가 받고 있을 때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는 그런 거래가 발생하는데, 보통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그냥 의례 나타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가 쭉 들어왔다가 배당 나게 되면 프로그램 매도로 쏟아지는, 두 가지의 어떤 연중 의례입니다. 12월만 되면 통과 의례라서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땠다 하는 것은 앞으로 2023년 새 초반을 전망하는데 상당히 합리적 근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작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먼저 살펴보시면요. 2020년 여러분 아시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유례없이 시중 유동성이 풍부히 공급되는 바람에 그해 코스피, 코스닥이 거의 폭등을 했습니다. 엄청 유동성장이었고요. 2021년은 숨고르기 하다가 드디어 금리가 올라가고 유동성이 메마르기 시작하니까 2022년은 코스피가 약 25%, 코스닥은 34%, 지수가 이렇게 빠지면요, 종목은 말할 필요도 없이 엄청나게 빠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카카오, 네이버 같은 종목도 반토막 이상 났으니까 더 이상 설명할 게 없겠죠. 자, 그러면은 2019년 말 2020년 초반 우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말 되면 항상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과 금융투자는 매수 쪽으로 갑니다. 이게 말씀드렸듯이 배당 관련해서 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면 특히 금융투자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기계적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구나. 그래서 요거는 배당 낙하면 바로 매도가 나오겠구나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 초가 되니까 바로 금융투자는 그냥 바로 팝니다. 이렇게 바로 팔고요.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수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때 외국인들은 배당 관련 매수 차익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왔지만 그 외에 코스닥은 팔았잖아요. 연초에. 결국 여기서 보여지는 게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연초 2020년 초의 투자 주체별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은요. 이렇게 쭉 순매수를 했죠. 반면에 금융투자는 쭉 순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 반복되는 일이다. 금융투자. 그렇지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볼 때 이거는 외국인들은 꼭 금융투자는 이렇게 차익 프로그램 매매를 하지만 외국인들은 비차익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스켓 매매를 해가지고요. 15종목 이상을 동시에 매매하는 그래서 시장을 사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연초에 한국을 사는 매수들이 있었구나. 2020년 초에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2020년 초에는 어떻게 됐냐.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샀는데 코스닥은 팔았군요. 금융투자는 당연히 요거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던 게 매도로 나오는 거고요. 사모펀드도 금융투자나 똑같은 움직임입니다. 프로그램 매도로 보시면 되고 연기금까지 다 팔았네요. 투신도 팔았네요. 그래서 2020년 초반은 코스닥이 좀 힘들겠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20년 초반에 2019년 말에는 횡보를 하다가 연초에 좀 빠졌군요. 연초에 며칠 빠졌습니다. 한 5거래일 정도 빠졌네요. 코스닥도 비슷할 것 같은데 수급은 더 나빴죠. 코스닥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요 날이고, 요때군요. 코스닥 시장은 연말에 좀 코스피보다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초에 좀 많이 빠졌고, 이때는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나 기관 모두 매도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초에 한 5일 정도 빠졌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3월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가 급락하는 국면인데요. 2019년 말 2020년 초반에 이랬네요.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2020년 초반에 한 5일은 약세였네요 하는 거 알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2021년 초, 2020년 말 2021년 초는 어떨까? 역시 금융투자는 당연히 이제 아시겠죠. 배당을 관련한 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 이건 항상 매년 반복된다. 알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들이 근데 2020년 말에는 코스피에서는 팔았네요. 그렇다면 이때는 별로 매수책 배당 관련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그것보다 더 많은 실질적인 순매도가 발생했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2020년 말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었군요. 이때는 근데 2020년 말에는요. 자, 그래서 2021년 초에도 보면 외국인들은 혼조 양상이다. 특별히 순매수 하지 않았고요. 금융투자는 당연히 2020년 말에 12월에 샀던 것들 그대로 매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오히려 좀 순매도 분위기였군요. 그 투자 주체별로 보더라도 외국인들은 특별한 방향성이 없었습니다. 2021년 초에는요. 금융투자는 순매도인데 일방적인 순매도라기보다는 순매수도 클 때도 있고 순매도가 클 때도 있고 조금 좀 거친 매매들이 있었군요. 코스닥은 2021년 초에 보면요. 외국인 매도 특히 개장 3일 엄청 팔았네요. 금융투자도 엄청 팔았고요. 투신도 팔았네요. 사모펀드는 금융투자랑 비슷하다 말씀드렸고요. 연기금도 순매도 분위기였네요. 그래서 2021년도 역시 연초에도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나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2021년 초에 코스닥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네. 근데도 그런 수급인데 코스닥이 그래도 연초에 상승 분위기였네요. 이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코스피를 보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코스피를 한번 봐드릴게요. 코스피는 2021년 초에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게 2021년 초인데요. 급등을 했죠. 이때가 어떤 사태입니까? 이때가 예탁금이 70조였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예전에는 한 23조, 25조 이게 예전의 일반적인 흐름이었는데 코로나로 유동성이 풀리면서
예탁금이 급증을 하면서 이때 여러분 기아, 현대차 이러면서 애플카 내긴 나오면서 막 기아, 현대차 같은 게 새털처럼 가볍게 움직이고 카카오 이런 주식도 이때 새털처럼 움직이고 이랬었죠. 유동성이 크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아주 가볍게 움직이는 그야말로 대형주 정성시대, 유가증권 시장 정성시대가 2021년 그러니까 2020년 11월부터 연초까지 쫙 펼쳐졌죠. 그러다가 이날 대량 거래와 함께 여기가 뭔가 고점을 형성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21년 초에는요, 워낙 유동성이 많아서 외국인이고 금융투자하고 사모펀드의 프로그램 매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이때는 개인들의 동학개미의 위력이 엄청났던 시기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가 참고할 만한 성격은 아니네요. 지금은 이때의 예탁금이 70조였는데요. 지금 예탁금이 한 44조 정도로 지금 엄청 떨어졌기 때문에 2021년은 예외적인 경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2022년 초는 어땠습니까? 하면요. 자, 2021년 말부터 한번 보시면 역시 금융투자는 매수책, 배당 관련한 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당연히 3년 연속 들어오죠. 그래서 12월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지나면 금융투자는 항상 이런 기계적 매수세가 등장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들도 2021년 말에는 샀네요. 외국인도 역시 배당 관련 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왔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량들이 2022년 초에 나왔는지 보면요. 역시 당연히 금융투자는 나왔습니다. 개장하고 연말부터 그냥 배당락 하는 날부터 9일 연속으로 쏟아져 버렸죠. 그런데 2022년 초에도 외국인들은 순매수했네요. 결국 이 말도 역시 외국인이 한국을 매수하는 것이 프로그램 매수보다 더 매도보다 더 크다. 결국 연말에 들어왔던 배당 관련한 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매도로 나왔겠지만 그냥 한국을 사는 일반적 매수가 더 강했다. 그런데 코스닥에 대해서는 배당락부터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거든요. 이 양상은 2019년 말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 양상이 좀 2020년 초반하고 좀 비슷하죠.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때랑 좀 비슷한 양상이다. 그래 연초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피 중심으로 시가총액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그런 걸 사는 경향은 있구나. 다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몇 종목을 사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온기가 가지 않구나. 이것도 좀 알 수가 있죠. 2020년 초, 2022년 초가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 코스피에 대해서는 개장하자마자 2022년에는요. 순매수 쭉 했고 금융투자는 당연히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을 보니까 참 엉망이었네요. 외국인도 팔고 금융투자는 당연히 팔고 투신도 팔고 연기금도 팔고 도무지 사는 데가 없네요. 그래서 21년 초 코스닥은 상당히 힘들었겠구나 알 수가 있겠죠. 코스피부터 볼까요? 2021년 초, 이때군요. 2022년 초 코스피도 좀 빠졌습니다. 개장 초반에 한 4일 정도, 한 6일 정도까지 빠졌다고 봐야 되겠군요. 이 이후에는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2022년 초 1월에는 굉장히 큰 폭 하락을 했는데 역시 1월이 나쁘니까 한 해가 나쁘네요. 그래서 2022년 1월에 이미 기록적 하락을 보일 거다고 예고를 좀 보여줬고요. 코스피가 이러면 코스닥은 더 나쁘겠죠. 좀 전에 보셨겠지만 수급이 더 나쁩니다. 그래서 2022년 초 코스닥은요. 보시겠지만 엄청 빠졌네요. 연초에. 한 7거래일 정도 엄청 빠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빠졌는데 좀 전에 보셨던 수급을 보니까 매수가 전혀 없었죠.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파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이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좀 지금 감이 오시죠. 그래서 결론을 제가 이제 2023년 새해 초반은 과거 3년 동안을 보면 이 중에는 2021년 초는 빼야 되겠습니다. 이때는 돈이 넘쳐나던 시기였어요. 이걸 빼고
2020년 초와 2022년 초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일단 공통점은 금융투자는 12월 쿼드러플 위칭 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다음에는 무조건 대단한 배당 관련 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더라. 이게 배당락하고부터는 바로 매도로 돌아섰더라. 이건 3년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살 때도 있고 팔 때도 있는데 2020년은 샀었고 2022년도 샀습니다. 근데 요거는 대형주 위주로만 샀더라. 그래서 이때는 코스닥은 안 샀더라. 이것도 알 수가 있죠. 그다음 세 번째는 연말은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강했습니다. 근데 연초는 그래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약했다. 그래서 코스닥은 연말에 좀 강하고 연초에 약한 경향이 있다. 이것도 지금 공통점이겠습니다. 자, 이런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다면 새해 전망이 좀 나타날 수 있는데 우선 새해 금융투자는 새해 또 팔 거 아닙니까?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면 2022년 말에는 금융투자가 좀 3조 3천억, 5,900억 한 2019년 말 정도로 샀네요. 2019년대로 이 정도로 됐는데 차이는 뭐냐 한다면요. 배당락 하자마자부터 이렇게 금융투자를 보시면 28일이 배당락 하자마자부터 확 팔아버렸어요. 벌써 한 1조 3천억 정도 팔았죠. 그래서 작년에 좀 미리 많이 팔아서 연초에 나올 거는 좀 여느 해보다는 좀 적겠구나. 나오기는 나올 겁니다. 당연히 개장일 날도 금융투자의 매도는 나올 거다. 근데 외국인도 본다면요. 연말에 많이 팔았네요. 양시장에. 배당락하고 많이 팔았는데요. 어쨌거나 보통 외국인들이 연말에는 소폭 매수하는 경향이 있는데 2022년은 폐장일과 전날까지 야무지게 팔았네요. 그래서 연말에 좀 낫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2020년, 2022년 초에도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다. 이때는 지금보다 사실 상대적으로 나은 시기였는데도 수급에 따라서 약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2020년에도 그랬고 2022년에도 그렇다. 근데 똑같이 발생할 거는 금융투자의 매도는 똑같이 발생할 거다고 본다면 2023년 초반도 역시 수급이 만만치 않겠다. 금융투자는 당연히 매도가 기계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매물을 소화할 만한 지금 상황이 안 되죠. 지금 워낙 투자 심리가 안 좋아서. 그래서 연초에도 나타나는 것은 금융투자의 매도는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날 겁니다. 이 들어왔던 것들이 바로 매도로 나올 건데요. 과연 외국인들이 이걸 소화를 해줄 수 있는지 이게 핵심이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왜 이제 그나마 그래서 연초 정신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어둡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두운데 그나마 다행인 게 다행이라 그럴까요? 다행인 게 뭐냐면 작년 말엔 많이 빠졌었거든요. 이렇게 배장일부터 해서 12월 내내 빠져서 끝났잖아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반등이 나올 여지는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3년 첫 주. 근데 우리가 앞서 보셨듯이 2020년, 2022년도 다 첫 주가 무거웠다. 2021년도 풍부한 유동성이 있었지만 역시 첫 주가 좀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는 좀 그 배경은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그렇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요. 새해 첫 1주, 결론적으로 새해 첫 1주 정도는 좀 새해 첫 초반은 보합세, 첫 초반은 약보합세. 이 약보합세를 보는 이유가 연말에 그나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반등의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약보합세, 약세 속에서 첫 주는 보내고 둘째 주부터 그래도 새해가 되면요. 새해 기대감이 좀 반영되거든요. 그 둘째 주부터 좀 본격적인 좀 반등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걸 염두에 두고 새해 초반 대응 전략을 짜신다면요.
상대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해에도 저는 여러분과 변함없이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함께 하시고요. 그 속에 들어보면 제가 아마 계속 리포트라든지 각종 데일리 같은 자료들 제가 새해에도 변함없이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공부해 주신다면 새해도 만만치 않은 장세가 되겠지만 충분히 회복할 만한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종목 지금 발굴해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 2022년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와 함께 공부하셔서 그동안 주식 투자에 잃은 돈 다 찾으시도록 저도 노력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또 출발 개장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